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 예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됩니다. 맞죠?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력할 게 이제 실기가 뭐냐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를 넣어야 되거든요. 실기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한다라는 건 미리 말씀드린 얘네들은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수증 발급 대상자한테 신용카드 전표를 받은 건 영수증처럼 취급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보실게요. 세금 계산 발급 예외. 자, 일단 무시하시고. 자, 보자. 일단 우리 시험 입장에서 중요한 거 요 3번하고 4번입니다. 여기에서 낚시를 많이 파요. 3번하고 4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뭐 어렵지 않은 게 동그라미 1번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친 거는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서 발급해달라고 해봐요. 제가 맨날 택시 가끔 탈 때는 아저씨분이 많이 화나 계세요. 항상 인사에도 안 받아주시고. 알죠? 그 다음에 노점은 어떻게 돼요? 노점이 여러분들 저기 있죠? 노점. 그죠? 우리 포장마차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포장마차 겨울에 만약에 닭꼬치, 우리가 어묵이나 이런 거 떡볶이나 드시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해봐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꼬치로 찍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행상은 그 지하철에서 보따리 상이라고 부르는 분들. 알죠? 그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소매업이에요. 우리가 소매업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합니다, 소비자. 그죠? 그럼 소비자를 상대하면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어차피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세금 계산서 주지 말고 영수증 주라라는 거예요. 단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 사업자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줘야 됩니다. 알죠?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대체하고 있지만 이게 법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2번까지는 여러분이 뭐 시험에 그렇게 딱히 낚시를 주는 부분은 아닌데 요 3, 4번이에요. 3, 4번. 3, 4번을 왜 외우셔야 되냐면 요 3, 4번은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금지. 금지는 사업자가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 3, 4번 업종은 영수증 발급자입니다. 그러면 이 3, 4번 업종한테 매입한 나는 중요한 게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영수증으로 봐요. 그러니까 항상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처럼 취급해주고요.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은 건 영수증으로 봐요. 조금 이런 사업자한테 신용카드 내가 전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영수증 취급해서 공제 안 해줍니다.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3, 4번에서 많이 팝니다. 알죠? 좀 이따 낚이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애거든요,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입장권. 그렇죠? 영화관, 놀이동산, 뮤지컬.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뮤지컬 가시거나 영화관 가시거나 놀이동산 가셨대요. 그거 사업하러 가신 거예요? 놀러 가신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맞죠? 놀러 갔다라는 거 업무와 무관하다. 그러면 이 업종들은 매입자. 맞죠? 매입자가 다 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이니까 영수증 발급해서 매입세 불공제 받게 해라.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목욕 이발 비용. 자,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셨대. 또는 미용실 가셨대. 그거 목욕 사업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목욕하러 가신 거예요? 목욕하러 가신 거죠. 맞죠? 목욕하러 갔다라는 건 욕구 충족이다라는 거예요. 알죠? 욕구 충족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이 업종들은. 맞죠? 그러면 영수증 받아서 매입세 불공제 되게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관련 업종, 제가 방금 했죠. 이 업종을 하려고 하면 공제해 줍니다. 맞죠?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용실 그 기기 살 때 뭐 파마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건 공제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거 그렇게 안 내니까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해 줍니다. 그건 그 업종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듣고 버리세요. 우리 시험 거기까지 안 내. 자, 근데 동그라미 4번이에요. 뭐냐면 그 우리가 과세되는 역외군송업 있죠. 회계 1급 때 뭐 대표적인 게 전세버스, 그 다음에 뭐 택시, 여기 있네 이미. 예, 택시, 뭐 그 다음에 뭐 우등고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행기, KTX 맞죠? 얘네들은 과세다라는 건 이 역외군송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티켓 같은 거 그럴 때 매입세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가세 있을 거야 아마 거기에. 알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제주도 비행기를 탔어요. 티켓 끊었어가지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만 원 결제한 거예요. 알죠? 난 출장 가려고 비행기 탔거든요. 그럼 출장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 매입세 공제를.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제주도 왜 갔냐면 한라봉 먹으려고. 죄송. 그냥 갔다고 해. 예. 한라봉 먹으러 갔대요. 업무 관련 무관. 무관이죠. 세무서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가 KTX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업무에 쓰는 용도인지 업무에 쓰지 않는 용도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업무와 무관하게 쓴다라고 간주할게. 알죠? 다만 전세버스는 해줘요. 매입세 공제를. 왜일까요? 전세버스는 회사들이 왜 이용해요? 그것도 어디 가요? 나이트? 어디? 그죠? 뭐 등산이나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죠? 야유회 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로 봐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지 마 제발. 그럼 저희 가서 놀던데요? 아니 그냥 세법상으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냥 야유회 같은 거는 복리후생으로 봐주는 거예요. 알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놀러 가는데 그거 넣지 마요. 그래서 전세버스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시험 목적상 전세버스 제외한 역외군송업은 절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게 외우시는 게 속 편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됐고요. 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은 이미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맞죠? 뭐 간주 임대료 발급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한다.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은 제발 간주 공급 좀 보세요. 제 영상 올려놓은 거 위쪽에 있어요. 다시 복사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아셨죠? 제발 간주 공급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 공제. 요거도 실기 출제 잘해요. 얘는 2연속으로 낸 적도 있어요. 워낙 중요해가지고. 해보죠. 왜냐면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말이어가지고 그림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화 띈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이번에 공급자 A가 있고 매입자 갑이 있어요. 그럼 제목이 매입세 공제니까 갑입장인 거예요. 갑입장.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하면 항상 체크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세트입니다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반드시 이 매출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여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매입자 값은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신용카드로 긁은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긁으면 세금 계산서도 주고 신용카드 전표도 줘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의 거래, 하나의 증빙 원칙이에요. 그래서 매입자 갑한테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신용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처럼 봐주는 거예요. 알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A가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데
신용카드 전표 발급해 주면 그건 영수증처럼 간주하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여기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아닌 애들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가 그렇죠. 직전 연도 우리 신규 사업자를 안 내니까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 맞죠?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그래서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안 된다라는 뜻.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도 영수증 발급 사업자잖아요. 근데 여기를 많이 봐. 정말 많이 파요. 좀 이따가 제가 여기 아래에 사례 들 거거든. 기가 막히게 공제가 될 것처럼 출제를 해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저거 낚이게 돼 있어, 잘. 자, 그 다음에 요거 안 된다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를 같이 받으면 항상 이것도 같이, 이거 실기에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실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선순위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전표도 받으면 세금 계산서 공제를 해주지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신용카드 공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실기 어떻게 내냐면 매출 쪽을 내요. 매출 쪽에서 내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 근데 상대방이 저 신용카드로 긁으면 신용카드 전표 줄 수 있거든. 예외적으로 다 우리가 좀 시기가 지나서. 맞죠? 그러면 둘 다 입력해요? 신용카드 과세도 입력하고 매출 쪽에 과세도 입력해요? 그럼 이중과세 돼버려요. 그럼 신용카드 쪽은 탈락이고 거기에 넣어야 돼. 세금 계산서 쪽에. 응? 아니요. 8천만 원 바뀌긴 했는데 증빙은 같아요. 증빙은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 미만의 세금 계산서 똑같아요. 증빙. 금액만 바뀌면 금액만. 알죠?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건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야, 신용카드 전표 제때 받았다라는 명세서 제출해라. 알죠? 우리 이걸 작성하는 이걸. 자, 그럼 사례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출제하는지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 자, 여기요. 자, 우리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으로부터 간이과세자요.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대요. 그러면 간이과세자인데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사업자잖아요. 그럼 이건 영수증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입력하면 큰일 납니다. 여긴 괜찮죠? 두 번째가 진짜 아름답게 출제해요. 여기 자,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출장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여기를 봐요. 자, 여기. 출장이다, 출장. 아씨, 공제네. 아름답다. 근데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어디가 핵심이냐면 여기가 핵심이. 항공이 핵심이에요. 항공. 맞죠? 아까 했던 여객 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아닌 업종. 노업종이다. 금지 업종. 그렇죠? 여기 중에 봐봐요. 얼마나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내요. 막 우리가 어디 가니 목욕탕 가는데 직원의 그 복리후생을 위해서 복리후생 목적 이렇게 내요. 알죠? 그러니까 금지 업종과 공제가 될 것 같은 내역을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공의 핵심 항공. 알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잖아요. 그럼 이 신용카드는 영수증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거 입력하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꼭 금지 업종을 잘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를 많이 파요, 실제로.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거는 듣고 버리셔도 우리 시험 목적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게 신용카드 전표에 자꾸 세액 공제를 많이 받고자 막 금액을 과다하게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신용카드 전표는 금액이 딱 적혀져 있는데 공제를 더 받고 싶으니까 과다 기재한다라는 수치 명세서에다가. 맞죠? 그러면 가산세 때려버리겠대요. 맞죠? 나쁜 놈이잖아요, 이거. 공제 더 받겠다라고 장난치는 거니까, 여기. 신용카드 전표 수령 명세서에 매입한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면 요거 매입세 공제 더 받을 거예요 라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맞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냥 무시. 시험 목적상 안 중에. 알죠, 무시.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가 요거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 시 입력하는 서식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불공제되면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쉬워요. 문제는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다 넣으면 큰일 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월 1 있죠. 요 월 1은 내가 신용카드 전표 등을 받은 것 중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 날짜.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매입세 공제 쪽 입력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거래일자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인데요. 여기서 구분은 뭐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체크, 신용카드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증빙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현금이라고 뜨면 현금 영수증. 이건 창 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을 제가 안 넣은 이유는 2번은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복지 신용카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화물차 운전자 안 내요. 알죠? 2번 패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이게 법인 신용카드면 3번, 개인 신용카드, 임직원 신용카드는 4번에 적으시면 돼요. 창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공급자인데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F2번을 클릭한다. 1번. 2번. 직접 고생해서 입력한다. 2번. 네. 뭐 선택? 그렇죠. 요거 선택. 제 방금 말했죠. 직접 고생해서 다 입력한다. 누가 봐도 F2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드 회원번호인데 주의하실 건 이름이 카드죠? 네. 그럼 현금 영수증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현금 영수증을 여기 카드에 입력 넣는 분들이 계세요. 회원번호. 그래서 틀린 분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조심. 그리고 카드 회원번호는 신용카드 3, 4번일 때. 했죠? 그래서 얘도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 F2번 클릭한다. 두 번째, 직접 고생해서 입력한다. 다. 알죠? 전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공급가액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그치요, 이게?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안 간단한가? 간단할 건데? 입력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잖아,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어디 갔지? 아까 찾았는데 136페이지 136페이지 갑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136페이지에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회사는 2086번이요. 자, 들어오셨어요? 2086번. 현대기업이에요, 현대기업. 들어오셨죠? 자, 문제 3번에 1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X1년은 2023년도라고 해석 좀. X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인데 날짜는 좋네요. 7월부터 9월이고 실제 서식은 요래요. 밑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이 신용카드 같은 거 매입세 공제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같은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넣으세요라는 뜻입니다. 얘는. 알죠? 제목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이름만 놓고 보면 신용카드 받은 거 다 넣을 거 같거든요. 아니에요. 자, 계속 보죠. 밑줄 사업용 신용카드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신한카드를 사용까지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면 공제되는 놈은 신한카드 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되거든요. 그 말이고 자, 밑줄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 이 말은 원칙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란 뜻이에요. 일반 과세자니까. 물론 금지 업종은 조심하셔야 되고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일단 보고 얘를 입력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7월 15일인데요. 얘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는 거냐면 내역만 보시면 돼요. 왜냐? 금액, 부가가치세, 상호, 사업자 번호 증빙은 우리가 공제가 되냐 불공제가 되냐를 신경 쓸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내역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럼 7월 15일 볼게요. 자, 직원 출장 택시 요금. 직원 출장 택시 요금을요.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11만 원 결제했죠. 그리고 증빙은 신용카드로. 요거 신용카드 공제돼야 안 돼요? 네. 공제. 돼요? 물공제요? 여러분 약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올라 지금 아니죠. 공제가 안 돼요. 그죠? 택시잖아요. 택시. 알죠? 아까 우리 여객 운송업은 누구만? 전세버스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출장 아름답잖아. 그렇죠? 요게 핵심이야. 택시가 핵심이에요. 택시. 죄송해요. 지금 분하다 이 표정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쪽은. 왜 이게 핵심이라서 그래 진짜. 알죠?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31일입니다. 자, 사무실 복합기 토너를 구입했고요.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래요. 얘는 공제 가능하죠. 뭐 하자 없잖아. 복합기 토너 업무 관련 있죠. 그죠? 그럼 입력을 합니다. 자, 어디냐면은 얘는 여기 부가가치세 이쪽에 갑을이 있을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갑을 여기 있어요.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기간은 7월부터 9월 하시고 여기에서는 해당 거래한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네, 07월 31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날짜 입력할 때 공짜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7월 이렇게 되면 07월 30일. 네, 그러면 이제 구분이 창이 떠요. 그럼 지금은 그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현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요. 1번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급자는 F2번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그럼 F2번으로 오피스 찾으시면 되겠죠. F2번으로 오피스한테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다음에 카드 회원번호 넣으시면 안 되겠죠.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그렇죠? 자, 넘어가고 이제 공급가액 얼마죠? 그렇죠. 15만 원이죠. 부가가치세 제외된 겁니다. 5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12일 보죠. 세 번째네요. 자, 보니까 자, 사무실 탕비실 음료를 5만 원에 구입을 하고요. 신용카드 결제를 했나 봐요. 공제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뭐 탕비실 음료수 구입 뭐 이거는 뭐 업무 무관도 아니죠. 복리후생 쪽 가깝죠. 가능하겠네. 입력해보죠. 두 번째 공제가 되는 날짜 클릭해서 08월 12일 08월 12일이고요. 네, 그분은 네, 사업용 신용카드였죠, 여러분들? 별도 연금 없으면 사업 공급자는 이음마트 그다음에
증빙이 카드니까 F2번으로 아까 위에 두 번째 줄에 신한카드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F2번으로 여기 신한카드 맞죠? 번호도 맞고 요거 되셨어요? F2번 누르면 신한카드 있을 겁니다요. 네, 금액은 5만 원. 어렵지는 않아, 입력하는 방식은. 됐죠? 이렇게. 자, 이제 9월 21일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어떻게 공제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받으면 세금 계산서 공제만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입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9월 21일은 세금 계산서 수취함 얘 때문에 탈락입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최신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 최신. 자, 교재는 어디냐면은, 자, 교재는 어디지? 여기 있다. 35페이지네요. 비슷하게 냈네, 이것도. 출제위원회 같은가? 35페이지입니다. 네, 기출문제 35페이지네요. 자, 기출문제 35페이지고요. 네,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35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자, 회사는 2104, 그죠? 2104입니다. 회사는 2104. 2000산업이네, 2000산업. 회사는 2104. 2000산업입니다. 35페이지 풀어주세요. 출제위원이 비슷한가? 왜 회사 이름 비슷하냐? 너무 성의 없다. 응? 아, 세물고 있구나. 출제위원이 갔나 봐요, 그죠? 누가지 냈어? 야, 기가 막히게 출제위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입력하셨나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릴게. 공제되는 거 2개입니다. 요 2개입니다, 요 2개. 요.
똑같아. 색이 똑같죠. 그죠? 사무실 복합기 토너랑 직원용 음료수예요. 일단 택시 때문에 안 되고요. 첫 번째는. 네 번째는 왜 안 되냐면 놀이공원이에요. 입장권.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금지업종입니다. 금지업종. 되세요? 그래서 금지업종이라서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거의 금지업종 가지고 장난을 꼭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뭐 입력하는 건 안 할게. 아까 거기랑 똑같더라 문제가. 그죠? 아까 따지면 그냥 요거 띄워도 상관없어. 기간 다른가? 아이고, 네, 여기구나. 똑같아, 기간도? 2086. 지웠네? 아무튼,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생략. 왜냐면 공제되는 것만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되니까. 별명 많이 하고 있죠.